황우석 박사가 한 것은 세포, 그 중에서 줄기세포 배양입니다. 여기서 말한 조직 배양은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떼어내서 하는 조직 배양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은 그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소화기관, 배설기관, 순환기관 등 기관을 이루고, 이러한 여러 기관이 모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조직 배양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리는 이 새송이 배양 같으면 그냥 새송이 버섯 일부를 떼어내서 그걸 배양하여 하나의 새송이 포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새송이 버섯이 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곰팡이 등 다른 잡균 침범이 없는 무균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손바닥 농부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그딴 것 없어도 막 도전합니다. 서로 실패를 해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실패를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떼어낸 조직이 더 잘 배양되도록 만든 한천배지에서 배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새송이 버섯 조직 배양은 꼭 새송이 버섯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버섯류, 즉 느타리 버섯이든 영지버섯이든 노루궁뎅이 버섯이든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송이버섯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됩니다. 다른 버섯은 모두 죽은 곳에 기생하여 살아가는데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기 때문에 인공으로 재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섯 조직 배양은 보통 감자를 삶아 천 헝겊으로 짜서 녹말을 얻은 후 거기에다 한천, 즉 우뭇가사리 가루를 넣어 다시 삶아 식힌 후 거기에다 떼어낸 버섯 조직을 넣어 무균실에서 배양합니다. 배양 배지는 고체로도 액체로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런 조직 배양을 처음 하는 손바닥 농부도 안내된 대로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곳에서 조직을 떼어내 배양에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균 등 잡균이 떠다닙니다. 무균실이 없다 보니 가스레인지 불이 영향이 있는 곳은 불꽃에서 사멸한 공기가 대류하니 여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 작업을 했습니다. 23, 4도의 버섯 배양 적온보다는 약간 낮지만 오히려 이것이 잡균 침범 우려가 적은 빈방에서 배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도는 밤낮 차이가 있지만 10도 좌우간 되는 곳입니다. 액체 배지든 고체 배지든 바라던 대로 하얀 버섯 균체의 배양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옆에 이 영상처럼 까만 잡균이 옆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스레인지 불꽃 옆에서 젓가락으로 이 곰팡이균을 떼어내 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되고 종래에는 새송이 버섯균과 까만 곰팡이균이 같이 섞여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양 배지가 버섯 조직이 잘 배양된다면 그만큼 곰팡이균도 자라기 좋은 거다. 그렇다면 무균실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배양이 더딘 환경을 제공하면 또 그만큼 곰팡이도 자라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버섯 종균 배양하는 톱밥 배지에 바로 새송이 떼는 조직을 넣어 버섯 종균 배양하듯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바로 새송이 버섯 조각을 넣어 배양하였습니다. 느타리 종균을 배양하거나 버섯 배지 만들거나 배양에 대한 것은 계속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처 그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아래 영상이 제 채널 재생 목록 7번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톱밥 배지에서 배양에 들어간 지 12일째입니다. 톱밥 배지에 이렇게 떼어낸 버섯 조각에서 균사가 구름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균사가 배양병 모두를 하얗게 채우려면 약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린 최적 환경이 아니다 보니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걸 C종균으로 하여 삶아서 살균한 톱밥배지에 넣어 느타리 병 재배하듯 배양하였습니다. 느타리 종균 만들기나 그 종균으로 배지에 버섯 길러 보았지만 지금처럼 조직 배양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균사가 하얗게 잘 퍼졌어도 긴가민가 하는 생각은 계속 들었습니다. 비록 곰팡이균은 아닐지라도 이 하얀 것이 다른 작균은 아닌지 의심은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까지 나왔는데 계속 배양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버섯이 나와야 할 환경은 지나갔습니다. 겨울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감자 한천 배지에 배양 실패하고 톱밥 배지에 조직 떼넣고 그걸 C종균으로 만들어 다시 톱밥 배지에 그 종균 넣어 배양하다 보니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버섯 전문 시설 재배에서는 어느 계절이나 맞게 온습도 조절하지만 우리 같은 가정에서는 계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한 칙칙거기 느타리 재배이든 병 재배이든 3, 4월에 버섯을 발생시키는 것이 온습도가 적합합니다. 특히 원래는 4월부터 고온 건조하여 버섯 재배는 불리하였습니다. 이 버섯 병을 가지고 다닐 수 없고 대구 주택 창고에 두고 갔더니 이렇게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새송이 버섯 병당 2송이를 키우는데 제 없는 동안 제멋대로 자란 버섯을 따보았습니다. 이 사정 모르는 분들은 마치 산에 가서 송이버섯 따서 늘어놓은 것으로 착각하겠습니다. 배양하면서도 이게 새송이 종균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새송이 조직 배양 성공은 한 셈입니다. 여러 자료에 버섯 조직 배양에 관한 자료가 많습니다만 모두들 좋은 환경인 무균실서 감자 한천배지 배양법입니다. 이렇게 아무데서나 버섯 배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점이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이 병버섯 배지 여름 고온 잘 넘겨 가을 발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C종균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겨울 새송이 버섯 배양에 쓰면 됩니다. 전문 재배꾼이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매끈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낸 새송이 버섯, 제가 먹기에는 맛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영상 올리겠습니다. 텃밭에서 온갖 채소, 온갖 가수 기르면 어떤 분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가꾸냐, 그냥 사 먹지, 그게 오히려 싸게 친다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 분들에겐 직접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이 고달픈 사바세계 왜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새송이 버섯 종균 흔치는 않지만 분명 판매하는 곳은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새송이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종균 한 병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3 문제 푸는 것과 미적분 문제 풀고 나서의 기분은 다를 것입니다. 새송이 조직 배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